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자, 이번 주차, 네. 이번 주차는 국제학술대회 영어 발표 준비하는 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영어 논문 쓰기도 중요한데, 이 논문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국제학술대회 발표 준비까지 할 수 있을까, 영어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네, 요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 준비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영어 발표도 이제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든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든 간에 이렇게 구조와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실전에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이제 발표를 준비하실 때 학술대에 가실 때 국제학술대에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발표를 하는지, 그러니까 논문을 그냥 발표한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발표에 참가한 학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걸 얻고 몰랐던 걸 얻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또는 우리가 뭐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서로 협력을 해서 협동 연구를 하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청중들, 네, 참여하신 분들한테 기존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했다, 혁신을 했다라고 해서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자, 공동 연구를 하자, 협력 네트워크를 하자. 그죠? 그러니까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학회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딱 놓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학회를 뭐 몇 번 다녀보시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일단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청중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술대회 청중, 그러니까 관중들은, 참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회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니어,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주니어는 결론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한 학회가 있는 반면에 이제 시니어 교수님들,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학회도 있습니다.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또 세션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션의 종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세션이라는 것이 뭐 구두 발표냐 아니면 포스터 발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두 발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시간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션들이 이론 중심이냐 또는 뭐 실제 적용한 응용 중심이냐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에서 보통 이제 학회를 운영을 하면 그 학회의 이제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처음에 이제 몇 번 가실 때, 그러니까 여러 번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게 되는데 처음에 참여하실 때는 아무래도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발표의 종류가 다르구나. 발표의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 그러니까 뭐 10분짜리냐, 20분짜리냐, 30분짜리 이것도 다르구나. 그래서 응용을 할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할지 이론을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네, 진행을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있었죠? 자, 그 다음 체계적으로 발표를 한 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회가 3일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아니요 뭐 하루 만에 끝나는 학회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러 날을 이제 걸쳐서 한다.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한다면 첫날부터 가셔서 예를 들어 두 번째 날 발표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날 발표면 첫날 가서 그 장소를 미리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구나. 장소가 작구나. 또는 마이크나 PPT나 이러한 기술적인 환경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내가 발표하기 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기술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맥북을 들고 갔는데 뭐 연결할 데가 없다. HDMI 케이블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인데 이런 것들 반드시 미리 가서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다 셋업이 됐구나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좀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5분이다, 30분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 발표라고 가정을 하면 20분 하고 5분 질의응답 하고 나머지 5분 정도는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분 발표면 15분 하고 5분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발표 시간 좀 줄여서 13분만 하고 여기에 5분을 하고 한 1, 2분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막 딱 몇 분이다 정했으면 그걸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스스로 하는 거를 이제 수업 시연한다고 할 때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영상을 찍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딱 발표한다고 생각해서 저처럼 모니터에 딱 앉아서 뭐 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활용하든지 영상을 찍어서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영상 찍은 걸 스스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봄으로써 결론적으로 아, 내가 요렇게 정도, 요 정도 속도로, 요 정도 내용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15분에서 15분 딱 맞구나. 14분이구나. 오케이, 충분하겠다. 내가 좀 천천히 얘기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먼저 미리 가셔서 발표 장소의 환경을 테크닉적인 부분,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을 내가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그날 당일 가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연습을 하시되 그냥 보고 연습하지 마시고 시간 내지 마시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하든 휴대폰으로 촬영하든 일단 촬영을 해보세요. 그래야 본인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본인의 제스처는 어떤지 눈빛은 어떤지 발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또 적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시간을 확인하시라. 자, 그 다음, 보통 이제 영어 발표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발음이 너무 한국식이라서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국제학술 발표를 가시면요. 여러분이 뭐 영어 전공이라서 전부 다 원어민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뭐 인도식 발음, 중국식 발음, 유럽식 발음 등등등. 결론적으로 속도와 명확한 발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표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개선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원어민이 있으면 피드백 요청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원어민처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딱 보면 우리 아시아인이라는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원어민이 아니라는 게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티가 나요. 물론 교포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몇 마디 하는 순간 바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바로 알아봅니다. 아, 얘가 원어민이 아니고 영어를 그냥 제2 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그러니까 본인 전공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대다 여러분이. 그럼 공대면 공대 그 전공이 있고, 얘는 학술대에 나왔고, 본인의 논문을 발표하는구나. 이걸 이미 다 알아봅니다. 한 두 문장만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느낌 자체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발언. 자,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면 영어를 아주 그냥 막 소름 끼치게 잘하실 것 같죠? 영어 발음이 완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와 리듬감, 핵심 메시지, 적절한 단어 표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EBS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EBS 실험을 할 건데, 일단, 다른 사람의 얼굴을 걸어놓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 연설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라 해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과, 그 부모님들과, 그리고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했죠. 원어민들은 아주 좋은 점수를 줬고,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다, 좀 유창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영어 발음을 원어민처럼 막 굴려가면서 뭐 옥구수 구르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정확하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유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 메시지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전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클릭해서 여기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전체 한 40분짜리 영상 중에서 아주 이제 일부분만 했는데 관심 있으시거나 재밌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이크로 티칭 개념 빌려오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영상을 찍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자신의 발표를 좀 객관적으로 좀 삼자화해서 3인칭화돼서 내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언어적 요소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 제스처, 표정, 시선. 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러한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영상을 내가 한 번도 스스로 안 찍어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러한 내가 발표할 때 특징들이 있구나. 영어로 말을 할 때 내가 이러한 버릇들이 있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러한 특강들을 하면 중간에 말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했어요. 내가 말하다 뭐가 꼬였어. 그러면 let me rephrase that more clearly. or 또 to put it another way. what I mean is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중에서 하나, 두 가지를 입에 딱 붙여놓으시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잘못 말했어요. what I mean to say is that, 또는 let me replace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왔어. 내가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that's a very good question. 또는, as you can see in the slide. 또는, let me give you a specific example. or That is a good point. But I thi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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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버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핵심 전환 문구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let me move on to the next point or let me move on to the next slide 또는 now I'd like to show you our main result 또는 this brings us to important question 이러한 전환 문구들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쓸 때도 영작에서 우리가 전주에서 여러 번 했던 거 시그널 언어, 전환 언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표 중에 내용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하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잘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물어봐도 됩니다. What was your question? 그죠? Can you say it again? Can you repeat that please?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비원어민 영어 말하기 화자와 비원어민이 만났기 때문에 비원어민들 간에는 의미 전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질문을 이해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Can you please repeat that question? So I want to make sure I understand your point correctly. Are you asking about these XYZ? 이렇게. 또는 잘 모르겠으면 Can you clarify what you mean by blank? 명사겠죠. 자, 부분적으로 이해했다. I think I understand a part of your question. You are asking about X, correc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Let me address what I understand, what I understood, and please let me know if I missed something.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약간 매끄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전환 언어들 몇 가지 키 프레이즈를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내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대화하면 대충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That is an interesting perspective, but that I haven't fully explored.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전문 영역 밖이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s outside of my current area of expertise, but I would happy to discuss it with after the session.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표 다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시간을 이제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대답 아는 데까지 해놓고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가 뭔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먼저 아는 데까지만 대답을 해놓고 우리 끝나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스킬, 테크닉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익혀야 돼요. 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시간 비분 배우라는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따라서 하라 이런 건 아닌데요. 얼추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분, 8분, 13분, 17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5분짜리 발표면, 그죠? 도입부, 배경, 방법론, 결과, 결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입부를 1, 2분, 배경을 3분, 방법론 3분, 결과를 5분, 결론을 뭐 2, 3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나눠서 이렇게 세부 섹션으로 나눠서 우리가 녹화하고 영상을 하면 제가 좋은 점 뭐냐면 비언어적 표현들도 같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재서 딱 세부 섹션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배경 문제 제기, 방법론, 결과, 결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정해진 이 20분이다 또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말만 키로 딱 요약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많은 내용에 많은 슬라이드를 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20분짜리잖아요. 그러면 20 슬라이드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한 슬라이드에 1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막 50개씩 넣어갖고 20분 만에 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 포인트나 키 파인딩이나 내가 꼭 말하고 싶었던 거, 빠질 수 없는 것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를 그냥 쑥쑥 넘기면서 보여주면 상관이 없긴 한데, 보통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20 슬라이드 20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슬라이드 1분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관심 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훅이 좋냐 안 좋냐 도입부에 확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우리가 모르는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관심을 확, 주의 집중을 확 끌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훅이라고 부르죠. 도입부 예시. 그래서 Good morning everyone. Did you know that current AI system consume as much as energy as entire countries?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여기가 훅인 거죠. 그래 놓고 본인 소개하고 핵심 메시지를 하면서 로드맵. 여기서 로드맵 뭐냐면 오늘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한 로드맵 앞에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훅을 훅 던져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훅 던지고 난 다음에 내 소개 딱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할지 오늘 발표 뭐 내용할지 싹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맨 첫 슬라이드에 들어와야 될 훅이라는 거죠. 첫 1, 2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오프닝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오프닝을 해서 사람들 촥 청중을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예시들 한번 보시면 그죠? 이렇게 어떤 통계 자료를 탁 줘가지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통계 자료 그러니까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게 좋죠. 또는 최신 자료들 최신 데이터 자료를 탁 얘기해서 딱 과장된 거 아니고 말 그대로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를 탁 인용해서 착 사람들 이목을 착 집중시키는 거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는 시나리오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근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초반에 노래에 훅처럼 한 번에 확 잡아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전력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제가 발표의 전체 오버뷰, 뭐를 얘기할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초반에. 그래서 today's presentation is divided into four main parts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will begin with the background, research background, discuss our methodology, present the result, conclude with the future directions 이런 식으로. Over the next 15 minutes, I will walk you through our approach and key finding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표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overview. 이제 우리가 이제 개론 전체적으로 보는 목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배경의 문제 제기는 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 맥락을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 연구 질문 제시.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쓰는 개념에서는 이거를 쫙 풀어서 썰을 풀겠지만 말로 할 때는 이러한 한 부분들이 한 슬라이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맥락 한 슬라이드, 기존 연구 한계 한 슬라이드, 연구 질문 제시 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짧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글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표는.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나 핵심 단어들이나 핵심 문장들은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핵심 단어나 키워드만 딱 봐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힌트만 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림만 떡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외워서 해야 되냐. 그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 필요한 부분, 이 부분만 딱 나와서 그거 딱 보면 내가 문장으로 만들어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연구 방법론도 마찬가지인데 연구 방법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강조했던 단순화 시각화. 그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하고 연구 결과 제시에서는 특히 그림 하는 것보다는 도표, 그림표, 그래서 시각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시각화 시켜놓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 해설이나 설명 자체를 하나하나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드는 이제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비주얼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시각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건조하게 보고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리절트하고 메소드로지 이 부분에서 시각화를 많이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설명할 때, 자, 왜 무엇을 어떻게 기존 방법과 다르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연구의 절차가 있어.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실험의 단계가 있어. 이러면 시간 순서대로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부터 안 중요한 것까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기존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연구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방법론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 한번 봅시다. 자, 도입하고 단계가 있죠. 그래서 도입에서는 the key insight behind our research, our method i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이런 식으로. 단계 설명할 때는 the first step, next, finally, or third 또는 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nally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인과관계는 as a result, consequently, this leads to 인과관계는 cause and effect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비교되죠. Unlike previous method, our approach is that while traditional technologies rely on X, but we use Y in contrast to existing solutions 이런 거.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짧게 표현해야 된다. 글로 할 때는 우리가 길게 쭉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말로 할 때는 짧게 표현들도 짧게 효율적으로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연구 결과도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주요 발견, 결과 해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뺏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것만 뺏어낸다. 임팩트 있는 것부터 그래프 사용해서 비주얼에서 사용해서 결론은 핵심 기여도하고 향후 연구 방향 또는 연구 제한점 간단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주얼이 핵심 키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시는 거 비주얼이 핵심 키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과를 발표할 때는 핵심 결과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Our major finding 또는 our main finding is that 빈칸.
This represents a 빈칸 improvement over existing method. 이런 식으로. 핵심부터 차작. 그죠? 모든 결과를 다 알려줄 수 없어요. 핵심만 탁탁탁 먼저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비교 대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많이 사용된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최고의 성능이라 믿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표나 그래프,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주면 눈에 딱 봐서 가시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의 한계점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왜냐면 발표 잘 해놓고 연구의 한계점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이 연구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왜 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한계점들은 필요한 것만 탁탁탁.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와 말로 하는 발표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말로 하는 발표는 모든 게 다 핵심 엑기스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연구가 좋다,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다 막 설명했다가 맨 마지막에 연구 한계점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연구 한계, 말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술적인 영어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일단 조금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청중과 연결할 때는 뭐 Thank you for opportunity to present 이런 식으로 I'm delighted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연구의 중요성 강조하는 거. 자, this paper, these words address a clinical gap in our understanding of our research tackle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potential. This research is timely given the recent development i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할 때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표현들을 적어둬서 외워놓고 딱 반복 연습해서 입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하자면, our major finding is that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 we observ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data reveals an interesting pattern 이런 식으로. 자, 결과 해석할 때도 this suggests that I have hypothesis was correct. This research finding indicate the research supports the results support the idea that this can be attributed to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은 여러분이 실제 말로 해보고 발표를 해보고 잘 안 붙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쓰지 마시고 입에 잘 붙는 단어들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놀라운 거면 surprising we found an unexpected result was interesting the data shows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프나 표 같은 거는 as illustrated in or as shown in the graph clearly shows the visual demonstrates 그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프 소개하고 수치 언급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레이저 빔 포인트 만약에 되면 이렇게 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Future work, the next step 그죠? Interesting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이런 식으로. This research has practical implication fo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방향들과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본인 입에 잘 맞고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잘 발음이 되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들을 딱 몇 가지를 선정하셔서 딱 외우고 들어가셔서 입에 붙어야 돼. 입에 붙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 입에서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면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발음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버리시고 대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 되고 본인 입에 잘 맞는 단어들과 용어들을 사용하시라. 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번 주 첫 번째 강의는 국제학술 발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템플릿, 영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발표할 것을 비디오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